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주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전략주가 없죠. 지난 방송에서 두 전문가들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한 김용덕, 우리 용덕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게요. 네. 첫 종목이 SAMG 엔터라고 좀 생소하길래 찾아봤더니 네.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네요. 네, 맞아요. 예. 그 미디어 업종인데 키즈 채널 관련된 좀 사업 영역을 갖고 네. 있고, 근데도 국내에 있는 모든 관련 키즈 업체 중에서 중국 관련된 매출이 가장 많은 그래요? 그런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매출 규모 자체가 이제 1,800억 가량 뭐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수준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미래 특공대라고 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자녀 연령대가 어린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국 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미디어 업종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사업 기대치를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은 미디어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SAMG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 4%급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공략해드린 날짜가 이제 마지막 방송 그 무료 추천주였거든요. 수요일 야간에 알려드리고 다음날 선점해라라고 해드리고 20% 이상 급등 시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선점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직전 고점 근접 수준의 장대 항봉이 나왔거든요. 아쉽게 상한가 못 갔어요. 여기서 상한가가 갔다면 이제 신규 상장 랠리의 2차 파동이 나오는 건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파동을 지속적으로 주나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편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분할 편입을 해주셨다면 다음날 바로 한 1-20% 정도 사이의 수익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도를 본다면 추세상으로 유지를 해도 무리는 없는 종목이에요. 앞으로의 장의 시장 방향성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이 종목은 성장 업종에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 관련 키즈 채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번 직전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차익을 안 하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 홀딩 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YG 플러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다 이제 네. 미디어 엔터 업종 쪽이죠. 제가 그렇죠. 그쪽 분야를 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YG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YG 엔터 산하의 연계 이제 자회사라고 사실 보시면 되고 YG 엔터에서 하는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이나 뭐 일부 배우 부분들과 연계된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파동은 YG엔터랑 같이 움직이고 얼마나 YG엔터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관련 소속 가수들의 행사라든지 일정이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수익 모델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제가 11월 달에 공략을 해드리고 좀 유지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장대 항봉 시도가 한번 나올 거고 그때 차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렸어요.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고 너무 무료 추천주로 욕심 부리지 마시라. 목표 주가는 좀 더 높게 있겠지만 욕심은 부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노란톡으로도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다 고지를 이미 해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이제 급등 시도가 좀 나왔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전일 기준으로 차익 실현들을 다 해주셨을 거로 볼 수 있겠고 수익률은 10%가 넘게 좀 나오고 10몇 프로 정도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지 않으셨을까. 아직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시 궁금하실 수 있겠죠. 뭐 유지하셔도 상관없어요. 의미 있는 반등이지만 장대 항봉 20%급 반등 수준의 레벨업이 시가 대비 나온 건 아니죠. 어제 시가 대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엔터 업종의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 4대 엔터 종목은 앞으로 실적이 내년도 되면 더 좋아진다는 전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에 연동되는 기술적 반등 외에도 실적 효과는 계속 분기별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현재는 저가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시세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 유지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엔터준은 내년에도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YG 플러스의 흐름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가온미디어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가온미디어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중첩좀 재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발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바타 재료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AI 인공지능 OTT 솔루션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주 관련 부분에서 연계 기업으로 형성돼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이 이제 얼마나 관련 내부 시설물을 수주하냐에 따라서 뭐 네이버가 됐건 어떤 기업이 됐건 수주를 하게 되면 혼자 다 못한단 말이죠. 연계된 국내 관련 핵심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가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기대 심리가 있고 또 관련돼서 이 가온미디어가 또 XR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영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바타 이 2라고 하는 게 내일 개봉인데 앞으로의 이런 메타버스 진화 기대의 심리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기대 심리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매도는 얘기 안 드리고 홀딩 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관리는 노란톡으로 추가로 해드릴 예정이지만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추가 양봉 급등 한번 나올 때 그 이후로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가온미디어는 양봉 급등이 뜰 때 정리를 하시면 괜찮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대 AS 받아보셨고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종목들이 굉장히 낯이 익네요. 전문가님. 옛날 거죠.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네, 무게를 견디고 네, 1위까지 맞습니다. 올랐던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 첫 번째 오이솔루션 네. 가지고 오셨네요. 요즘 다시 5G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은 먼저 가져왔던 종목들을 봤었을 때 제가 그 왕관을 무게를 네. 견디게 해줬던 맞아요. 저들의 종목을 제가 또 강조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이런 섹터 쪽인 부분에서도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던 거고요. 제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G가 계속 악재 속에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만 되게 된다라면은 그다음부터 상승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의 상승 속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예측이 안 된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5G 업체들 특히나 과거에 뭐 광 케이블이라든지 기지국 설치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코로나 때도 원래는 지웠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인부들이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대금이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화웨이라는 중국의 경쟁 업체 때문에 수주를 밀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들만 가득했었는데 거기서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부채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준인데 최근에 파월이 이제 나와가지고 금리의 인상 속도 자체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부채 규모 자체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익 자체가 얼마 정도 가시화 될 건지만 계산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잡혀진다는 거죠. 리스크 오프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코스닥과 동등하게 움직였더라면은 동등하게 9월 달까지도 움직였었더라면은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코스닥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을 앞질러서 가는 흐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5G 업체들, 뭐 KMW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지금 시장을 앞질러서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이솔루션을 비교해서 봤었을 때 지금 당장에서는 이전치의 상승 흐름 자체가 상한가까지 터치하고 나서 일시적인 조정 자체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 3일 정도 동안에 위아래 흐름 자체를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팽팽하게 싸우고 났을 때 이제는 진 쪽이
밑으로 더 빠질 것이냐, 빠지는 것보다 추가적인 상승 릴레이가 가능할 것이고, 이전에 제가 왕자의 게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이제 26,000원, 26,300원 정도 라인인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목표가를 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는 좀 리스크가 제거된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26,000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지켜보라 말씀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네. 반가운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대명 에너지. 예전에 네. 이 종목 이제 하나로 네. 왕관을 쓰시게 된 그쵸. 건데, 예, 이제 마침 맞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일단은 끝나고 네. 나서 정리 다 하고 네.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들이 맞아요. 한창 제가 이전에 잘 왕자의 게임 나왔었는데. 방송 나왔을 때 좋았던 맞아요.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부진했던 종목 그렇죠. 중에 업종 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 목표가도 꽤 높았습니다. 4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했던 라인이었었는데, 뭐 거의 근접하게 갔었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같이 있었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 자체가 최근에는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내년 시장의 증시 자체를 이제 파월 의장이 그때 나오면서 거의 확실시하게 됐었는데, 내년 시장도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대량적으로 매집하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 자체가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주면서 약간 정도로 물량 자체가 따고나는 형식이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 라인대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원 근처 라인대에서는 일시적인 지지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전치에 한번 11월 달에 상승 흐름을 나왔었을 때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지 못하고 맞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박스권 기준상에서 한 번 정도 더 레벨을 다운하는 형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조 이방원을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거나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조심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이런 태양광, 특히나 태양광 관련돼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 보고 오시면은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 같은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태조 이방원을 상반기와는 좀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AS를 받아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AS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